이제 전인구 소장님을 섭외하려고 몇 달을 기다렸다 드디어 이제 저희 번호표 제 차례가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세종에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항상 와이스트리 보면서 진짜로요? 냉면 어디서 먹나 이래가지고 저 냉면 먹는 자리가 저 자리예요? 저쪽에서 저쪽이에요? 보는데 예. 나중에. 항상 부러웠어요. 네. 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항상 그 먹방 잘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참 이 세븐 책을 예. 조금 이제 뒤늦게 봤습니다만 예. 진짜 유익하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서전 느낌도 조금 나고 동기부여 느낌도 나고 재테크 예. 책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주식으로든 부동산으로든 우리가 막 뭐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거기서 많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전투 중에 하나거든요. 전투. 예. 근데 내 인생에서 주식 한번 잘 됐다고 해서 예. 인생이 과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어. 주식으로 내가 정말 잘 돼서 100억을 벌었다. 그럼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지만 막상 바뀌는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100억으로 뭐 주식으로 갑자기 대박 내서 성공 내는 확률도 너무 낮고. 그러면 가장 일반인들이 어떻게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네. 현금 흐름을 늘리면서 재테크도 잘하는 두 가지를 다 뛰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몸을 많이 갈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몸을 갈고 잠도 조금 자고 일을 엄청나게 해서 모인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넣는 방식이다. 그러면 투자 성공률이 남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애초에 현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남들보다는 나중에 결과는 잘 나오더라. 예, 이걸 책으로 쓴 거였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딱 한 시간 정도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계시는 일이 엄청 다양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저 양반 이렇게 시간이 많은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사업도 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거의 뭐 세종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막 벌려? 예, 막 벌려? 우주선도 쏜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릴 적에는 좀 많이 이제 가난? 그쵸. 했다고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극복하려는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걸로 읽히더라고요. 투자자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잃은 게 있으면 원금 복구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서도 뭔가 어린 시절에 뭔가 크게 잃었을 때 그거를 되찾고 싶다라는 강한 본전 욕구가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돼서 본전을 찾고 났는데 근데 그 속도를 그냥 주체 못하고 그냥 더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쌓이더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손실봤던 그 경험들이 되게 나쁘다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동력이 되는 삶의 어떤 추진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뭔가 근로소득도 예. 있었고 투자소득도 있었고 뭐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뭐 부업 소득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진 거죠. 뭐 대학교 때부터 막 과외로 비교적 대학생이 벌기엔 좀 큰 돈도 계속 버셨었고. 그쵸. 20살에 제가 320 벌었었어요. 과외를. 20살에 월? 예. 40만 원짜리 8개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새벽 한 2시쯤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그럼 8시쯤부터 이제 또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잠을 조금 자는 연습들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잠을 조금 자는 연습? 왜냐면 좀 제가 잠이 많은 편이라서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아침에 다음 과외를 빼먹은 거예요. 네, 잠을 너무 조금 자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맺던 방책이 그럼 내가 누워서 자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제 이불을 이렇게 45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기대고 잤어요. 그렇게 한 3달 정도. 이제 그러니까 불편해서라도 그 시간 되면 깨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을 가는데 왜 320밖에 못 벌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학원 강사랑 이제 과외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과외를 주말에 다 과외로 돌리고 평일에는 학원 강사를 했는데 이제 어떤 학원 강사가 돈을 잘 버나 보니까 수학 아니면 영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대학교 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영어는 제가 못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수학을 하자 해서 수학을 했는데 이과반을 가르쳤어요. 네. 저는 참고로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의 이과반을? 그래서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도 같이.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났더니 너무 잘 가르쳤다고 다른 학원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김에 이런 거죠. 제가 학원에 있어 보니까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12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제가 단가로 벌어다 주는 돈이 500에서 600이었었어요.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는구나. 아, 그럼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책임을 좀 떠안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방을 차려서 수학 공부방을 차렸죠. 그게 이제 잘 돼서 한 달에 550 이상 벌었던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때도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 예,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잘 되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해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거를 하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해보자. 그때 제가 이제 교대를 나왔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도서 지역 이런 데 가서 네. 예, 좀 어려운 학교들 이런 데 가서 좀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좀 봉사를 해보자.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먼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선생님을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월급이 병장이 10만 원이었었어요. 그쵸. 그럼 2년 동안 갔다 오고 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돈을 보내줄 수도 없고 뭐 다 그냥 인생이 꼬여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학사장교라는 게 있어서 네. 3년 3개월이지만 길죠. 네. 대신에 돈을 준대요. 학사장교가 ROTC인가요? ROTC 말고 이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대학생 때는 편하게 다니고 아. 예,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하는 건데 3년 3개월인데 그거를 가다 보니까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주냐니까 해군을 제일 많이 준대요. 함정수당이라고 생명수당이 더 붙는다 해서 네. 오케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때 이후로 천안함 터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 터지고 김정일 사망 사건 터지고 제가 있었던 데가 연평도 백령도였고 아. 예, 제일 좀 빡세게 하다 왔죠. 그러면서 네.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음. 그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 배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살아나온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침 재테크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고 21살부터 했었고 시중에 나온 재테크 책들을 거의 다 읽어봤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럼 저걸 잘 정리한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책을 냈었는데 배에서 냈었거든요. 그 책이 배 타면서 그걸 쓴 거예요, 책을. 네. 근데 배에서는 컴퓨터가 안 되니까 손으로 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제 이제 퍼스널 컴퓨터 있을 때 거기다 예. 타이핑하고 어.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됐던 거예요. 어. 그게 내 월급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는데 예, 그게 잘 되면서 이제 좀 재테크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일을 하셨네. 다 해봤죠. 예. 어. 세상에서 배우면 언젠간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배웠는데 조금씩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에도 있는데 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시간의 양은 공평할지 몰라도 시간의 질은 불공평하다. 다르죠. 그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급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8만 원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저 사람에 대한 시급을 책정하기를 저 사람이 하는 일의 질, 업무의 질이 다르다라 판단하기 때문에 더 높은 시급을 부여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거를 가장 생산성 높게 활용할 거냐. 그냥 우리는 너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자유롭게 쓰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냥 다 시간이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는데 그거를 얼마나 밀도 있게 압축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재테크를 굳이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남보다 부를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냥 저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17년 동안.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젊은 시절에서부터는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결핍에서 오는 동력이었을까요? 27살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었어요. 27, 1억. 예. 그 이유는 27살에 한 푼도 못 모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대학은 대학대로 다니고 대학 끝난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알바를 해서 계속 번 돈을 가지고 1억을 모으면 제가 이제 27살에 부모님한테 1억을 들여서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시 0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친구들보다 출발점이 늦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목표였던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1억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남들과 달랐던 마이너스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저는 27부터 0원으로 시작하니까 친구들이랑 똑같은 출발선이 그제서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몸을 2배로 갈았던 것 같아요. 근데 27살 되고 나서 남들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2배로 사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30살, 35살 될수록 계속 벌어지는 거죠.
무리와 같은 속도로 달리면 안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발전이나 추월은 불가능하다. 예. 남과 다른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속도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예,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그냥 저축 예금을 한다 쳐요. 네. 은행이자 4%짜리 받는 예금을 한다. 그럼 저도 열심히 일해서 4% 예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고 부동산을 하는 거고 계속 뭐 다양한 스타트업을 뭐 연구하고 부업을 하는 이유들이 네. 그 속도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천만 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면 30개월이 걸립니다. 네. 2년 반이 걸리는데 만약에 제가 뭐 좀 더 추가 소득을 낼 수 있다라던가 뭐 다른 방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10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저 친구는 30개월에 한 번 투자할 때 저는 30개월에 3번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애초에 이미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 쌓이는 속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개의 시간으로 또 표현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일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갖는 사람, 일의 시간과 자본의 시간을 갖는 사람. 근데 일도 원체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셨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본 투자도 계속해서 병행을 하셨던 거고. 예. 우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여의도 살았을 때 얘기인데 네. 이화여대 쪽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송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길바닥에서 벌써 저는 4시간에서 5시간을 하루마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을 생산에만 투입할 수 있다라 그러면 더 높은 부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여의도에 살았었던 거고 이대 앞에 못 살겠더라고요. 왜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 분위기 좋은데? 아니 너무 예. 남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쑥스러워서 못 살았어요. 예, 근데 여기는 예, 강이 있어서 여기서 살았었거든요. 살아봤는데 문제는 와 김밥이 한 줄에 5,500원 하는 거예요. 여의도 물가가 엄청 비싸죠. 예, 살인적이잖아요. 국수 하나가 벌써 12,000원 하던 때가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3, 4년 전만 해도. 네. 그래서 이랬죠. 그거 안 사 먹겠다. 그러다가 가장 보니까 그 버거킹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버거킹은 여의도를 하더라도 더 비싸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얼추 비슷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에서 거의 끼니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나면은 사람이 퍼져요. 재료를 사오고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잠깐 쉬고 싶잖아요. 네. 시간도 2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사람도 퍼져버리니까 예. 그날 내가 뭘 더 부가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럼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그대로 나와서 버거킹 가서 햄버거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이제 24시간 카페 많거든요. 여의도 장사 안 되는데도. 그거 가지고 컴퓨터 놓고 커피 한 잔 더 시켜서 먹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일하고. 근데 그것도 예. 얼추 조금 자본이 쌓이고 있을 때 아니에요? 쌓이고 있을 때인데 계속 그렇게 해보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안 떼고 안 되는 거죠. 그 속도로 계속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냐면 개인의 삶을 위하면은 벌써 뗐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책을 쓰잖아요. 아, 해봤더니 2시간 자면 안 된다. 사람 쓰러진다. 이제 네네, 뭐 그렇죠. 해봤더니 한 4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5시간까지는. 아니면 제가 세븐이어도 뭐냐면 7년 정도 이제 그 급가속 페달을 밟았던 게 7년인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7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그 자본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임상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책을 쓰고 나서는 아 이제 좀 쉬자. 이제 좀만 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책 내용에도 그걸 쓰셨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하는 것도 많다. 간절함이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또 이렇게 직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 때가 보면 친구들이랑 저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친구들은 수업 마치고 나면 매일 술을 먹어요. 1차부터 7차까지 마셔요. 계속. 네. 매일매일.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또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여행도 처음에는 되게 부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여행에만 치중하고 나면 저것도 좀 안 부러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여행을 언제 했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다닌 건 30살 이후에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니까 이미 벌써 제가 뿌려놨던 돈들이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행을 돌고 와도 돈이 줄지가 않아요.
이럴 때 여행은 좀 즐거워졌죠. 근데 젊을 때는 그걸 구축하기도 전에 돈을 다 쓰고 나서 마이너스 만든 다음에 해버리니까는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대학 때가 시간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이 군대 때였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이 이제 회사 취업하고 신입사원 때가 의외로 또 시간이 많아요. 근데 다만 몰라요. 그때는 다 서로서로 몰라요.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말로 짬밥이 좀 쌓이고 나면 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린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시간이 더 없어요. 그렇죠. 또 애 낳고 하면. 네. 네. 그래서 젊을 때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돈 많아서 뭐 네. 그렇게 살아서 뭐해. 재미가 없잖아. 뭐 즐겨야지. 네. 근데 경제적 자유를 뭐 한 4, 50, 음. 뭐 60 가까이 돼서 이제 이루신 분들을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또 원체 일찍 예. 이루셨으니까. 30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중간에 마치 영국이 이번에 긴축하다가 잠깐 스톱하는 것처럼 아, 저도 이제 엑셀 쫙 밟다가 네. 한 번씩 쉬어요.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요거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은 해외여행 하나 가자. 그래서 티켓팅을 하나 끊어놔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진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노트북 갖고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해외를 가게 되니까 관광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개국씩은 갔던 것 같아요. 30살 이후부터는. 코로나 전까지는 뭐 이제 거의 뭐 여권 도장 거의 많이 받아서 교체해야 될 정도로 많이 돌면서 이제 좀 그거를 저의 투자로 이제 승화를 시켰죠. 여행을.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시너지가 나중에는 났던 네. 거고. 예전에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네. 시너지 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애할 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데 네. 그거를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둘이 생산을 하는 시간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이랑 둘이 같이 뭐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이랑 둘이서 여행을 가는데 재테크 여행을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임장. 네, 임장. 근데 이제 뭐 요즘 임장 데이트 많던데. 많이 해요. 네, 많이 시대가 많이 하더라고요. 바뀌었네요.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 임장 데이트 하면 다 차였어요. 그래서, 뭐 저런 막. 그래서 네이버로 다 조사한 다음에 예. 눈으로만 다 스캔하고 조용히 저만 조용히 스캔하고 아 이런 동네구나 정보 저장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이랬었는데 아니면 모델하우스 데이트도 괜찮아요. 커피도 공짜로 주고. 세종시 살았잖아요. 아, 그때 세종시가 많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영화관도 없어가지고 네. 밥 먹고 커피 먹는 거, 커피 먹고 밥 먹는 거, 아니면 저 먼데 가서 영화 하나 보는 거, 저 대청댐 가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밥 먹고 좀 걷자. 어. 모델하우스 가서 걷자. 거기 인테리어 되게 예쁘다. 어. 그러면 이 사람과 저와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가면 아메리카노 공짜로 주거든요. 그쵸. 네, 그거 먹고 이제 디자인 또 싹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곽 티슈랑 네, 꽉 주죠. 주방 용품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 주방 타월 같은 것도 주고 네. 막.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할 때여가지고 어. 그 인테리어 공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투자할 때. 아파트 청약할 때도 도움 많이 돼요. 보면 다 달라요. 집마다. 수납 공간이 좀 집중을 한 아파트, 안방이라던가 방 크기에 집중한 아파트, 거실에 집중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은 나중에 청약 경쟁률이 다 빅데이터로 쌓이잖아요. 네네. 아, 수납 공간이 경쟁률에 그렇게 많은 요소를 주는구나. 아파트도 위치가 학교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상가 아주 바로 앞에 있더니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구나. 나중에 보면 그 프리미엄도 다 다르더라고요. 네. 이 데이터들이 막 1년, 2년, 3년 쌓이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 이번 아파트는 내가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게 뜨죠. 그거 여쭤봐야겠다. 책에 보니까 네. 스승님을 네.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또 책에 보니까 스승님 두 분이 계셨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예. 한 분은 양양 스승님일 거고, 한 분은 제가 과외했을 때 부산의 양아버지 분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과외를 처음 구할 때, 입학도 전인데 이제 면접을 보러 오래요. 네. 그러더니 처음에는 과외 전문 강사, 두 번째는 부산대 공학 박사, 예, 세 번째는 대학교 입학도 안 한 저. 아, 떨어졌다 당연히 생각했죠. 좀 부잣집이었나요? 예, 부잣집이었죠. 건설회사 사장님. 그랬더니 부잣집 네. 과외 그것도 면접을 보는구나. 네, 근데 세 번째였는데 어쨌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어. 나중에 알았더니 네. 눈빛이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어. 간절하니까 시켜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해서 이 학생 성적을 많이 올려놨어요. 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딸도 가르쳐라. 음. 그래서 그 집에서 4년 과외를 해서
이미 벌써 그 집에서 과외한 돈만으로도 학비는 다 충당이 다 됐었었고 그분이 건설회사를 하시다 보니까 밥을 사주시면서 자꾸 건설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자기 건설 현장을. 네네네. 이게 마진이 얼마고 공사기간이 얼마고 평당이 얼마 들어가고 인부가 얼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자기 자녀들 과외 선생님한테 본인의 그 건설 현장을 그러면서 이게 회전율이라는 걸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짓고 나서 다 직접 임대를 놓으면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전율이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하고 분양을 다 빼서 현금을 캐시를 얻어온 다음에 그 캐시로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효율적인 사업이다. 임대업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개념의 사업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공부방 할 때 써먹은 거예요. 회전율로 승부를 봤었어요. 공부방 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젊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본인의 인생을 되게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인구 소장님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 결국 나한테 찬스 때 공이 오고 슛을 때려서 슛이 들어가는 건 운이겠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해주려면 걔가 계속 꾸준 없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회들을 두드려 보고 이제 많은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기회가 오기도 했었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것들은 이제 성공이 된 거고 예, 뭐 실패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남보다 많이 움직였다라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워커홀릭이고 막 관심사도 많고. 양양 스승님은 어떤 강연회에서 블로그로 만났었어요. 블로그를 이제 하셨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소년소녀 가장을 돕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년소녀 가장을 찾는 멤버로 예, 들어가서 이제 좀 발굴을 하고 있었었다가 이제 내 주식장이 좋을 때는 또 사람들이 많다가 주식장이 나쁠 때는 사람들이 또 쫙 줄어들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본인 별장에서 1년에 2번씩 모여서 그냥 우리 그냥 이야기나 하고 이제 그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다렸었던 멤버들이 다 잘 됐죠. 다 잘 됐어요. 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막내였는데 두 번째 막내랑 저랑 14살 차이 났었으니까 이제 저 빼고 다 차가 외제차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시드가 중요하다.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만나든 모든 기회를 만나든 간에 10배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10억이 100억도 되더라. 그러면 기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시드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더 이제 워커홀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책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좀 소득을 다양화하는 거. 현금 흐름을 꾸준히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막 사업도 하시면서. 사업하면서 워렌 버핏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투자랑 사업을 한 회사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그 1974년에 워렌 버핏이 보유했던 주식들도 한 33% 정도 다 박살이 났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봤더니 본인이 보유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회사들이 캐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 뭐 내가 보유한 평가액이 떨어졌다 한들 캐시는 계속 꾸준히 쌓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대규모로 또 매수할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캐시 나오는 사업이랑 투자를 병행해야지 그 약점,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 지금 같은 이 불황장에서 이걸 보호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투자 자체는 성공률이나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약간 양양 스승님 잘 만나서 운이 좋았다라는 거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배웠다는 거 정도가 좀 운이 좋았던 거. 투자 수익률은 다 뭐 비슷비슷하겠죠. 예, 뭐 그냥 저도 뭐 양양 스승님이랑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니까. 예,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에서 운이 좋았다라는 점들, 잘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뭐 그 정도였던 거지. 나머지는 그 좀 빠른 젊은 나이에 현금 흐름을 되게 많이 늘려놓고 자본을 빠르게 쌓았다라는 거 하나, 예, 그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